네, 안녕하십니까. 제30회 도시연구 세미나 2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 세션 사회를 맡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정혜은입니다. 도시연구 학술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와 산업정책, 전환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전환이나 산업단지 재구조와 같은 산업정책의 전환기 시기에 도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탐색하는 어떤 기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1부에서는 대학원생 신진 연구자 세션이 진행이 됐었고, 2부는 전문가 중견 연구자 세션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어떤 최신 연구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2부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총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혁신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 강화 관련이고, 두 번째 발표는 제주 용암 해수산업단지 사례 연구입니다. 주제 발표 2개와 발표당 지정 토론 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부와 다르게 2부에서는 발표가 2개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하시는 분은 20에서 30분까지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표가 2개이기 때문에 휴식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발표와 토론이 이제 모두 끝난 이후에 종합 토론 시간에 이제 발표자분께서 토론자분의 의견에 대한 어떤 질의사항에 대한 어떤 응답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의견,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2부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혁신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신경 건축 UX 공간 전략을 브레인 디자인 경영연구소 장재범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 자료를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브레인 디자인 경영연구소 장재범입니다. 혁신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신경건축 기반 UX 공간 전략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신경건축은 신경과학하고 건축 디자인이 융합된 분야입니다. 태동한 지는 얼마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 정서, 인지 등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적용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 클러스터는 경제적,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는 성공했지만 고밀도 사무 환경을 초래하게 되고 이용자의 인지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서 창의적 집중력 몰입을 방해하고 혁신 주체의 정규성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본 연구는 인간 중심을 재해석하고 신경건축 기반의 접근과 공간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신 클러스터 공간 환경을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 UX 인간 중심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뇌활동과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신경건축 이론을 공간 설계에 도입하고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사용자 경험, 공간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 단계별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선행연구하고 문헌연구 고찰을 했고요. 그리고 국외 사례 2개, 국내 사례 2개, 그래서 사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전문가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헌연구에서는 이론 검토를 통해서 UX, 사용자 중심의 UX와 신경건축 클러스터 이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론적 분석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사례 분석에서는 국내의 사례 분석 4개를 통해 인간 중심 설계 및 한계를 진단하고 적용 가능한 전략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략 타당성 중요도와 공간 전략 프레임워크를 준비하였습니다. 혁신 클러스터는 지식 창출의 공간적 거점으로 기업, 연구소가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복합 환경 단순 산업단지를 넘어서 창업과 성장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의미하고 특히 인천은 그러한 의미에서 클러스터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인프라보다 혁신 주체 간의 상호작용과 협업이 강조되고 있고 교류와 협업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경건축은 뇌과학과 건축의 컨버전스된 학문으로 물리적 공간이 인간의 뇌활동과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인간의 인지와 행동이 공간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지 기능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능동적인 장치임을 강조하는 학문으로 이러한 것들이 환경 공간에서 사람이 느끼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창의력 등의 집중력 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학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인지공간 요소로서는 자연요소, 바이오필릭의 자연요소를 도입을 하고 소음제, 노이즈라든가 시간적 개방감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생체 리듬 유지에 기여하고 스트레스 완화와 인지 회복 지원과 집중력, 창의력 유지와 심리적 피로 저감,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는 공간 구조로 요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 기반 공간, 사용자 경험 공간은 UX 공간은 디지털 경험을 넘어서 물리적 공간에서 인지,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고 동선 구성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유도하는 공유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라운지나 커뮤니티 공간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호작용 중심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경건축과 UX의 시너지는 뇌 반응을 분석하고 사회적 상호작용 설계를 통해서 이용자의 인지적, 정서적 몰입을 극대화하고 기술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진화함으로써 어떤 스트레스를 저감하고 사람에게 적합한 인간 중심의 공간을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 클러스터 공간 사례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클러스터 공간 사례는 크게 국내 2개, 국내 2개 판교하고 송도해서 총 4개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R&D 및 창업활동의 활성도, 인간중심 공간환경 조성 여부, 혁신 생태계 기여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고요. 국외는 실리콘밸리와 캠브리지, 그리고 국내는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송도 국제도시 2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구조의 배치, 협업 공간 구성, 감각적 환경 요소, 사용자 경험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고 개방과 연결의 생태계로 구성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대학과 연구소 벤처 간의 긴밀한 연결이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캠퍼스 간의 녹지 및 보행로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행 중심 환경이 구축되어 있고요. 자율적 활동과 창의적 아이디어 교환 지원으로 협업 공간이 구성되어져 있고 자율성 보장을 통한 심리적 안정권 극대화를 통해 신경 건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경 건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공간, 실내 디자인 이쪽에 부각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뉴로 어버니즘이라 해서 요즘엔 좀 도시 쪽에도 뇌과학적인 구조들이 좀 들어감으로써 서로 콜라보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대학 중심의 학문과 산업결합이 공간되는 구조로서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 정기적 네트워킹이 유도되어 있으며 녹지 환경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과 창의성이 촉진되는 연구 효율성이 특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교 같은 경우는 물리적 집적이라든가 인프라 강화, 심리적 영향 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제법 잘 구성되어져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 근접성을 통한 산업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공유 오피스 및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확대되어 있고 업무 시설 위주의 개발로 공공교류 공간은 다소 부족하며 고밀도 환경으로 인한 이용자의 인지 피로도는 좀 가중되어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송도도 제법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만 수변 공간 및 대규모 공원 네트워크로서 쾌적한 도시를 구조하고 있고 글로벌 연구소 및 대학의 집적으로 바이오 클러스터나 연구시설 내부의 사용자 경험 중심 설계는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공간의 제한성도 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리콘밸리, 캠브리지, 판교 클러스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등은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개방형 기업 캠퍼스로 공유 라운지라든가 카페형 공간으로 자연스러운 만남 등을 통해 어떤 인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환경이나 개방적 구조가 강조되어 있다고 한다면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대학 중심 연구 클러스터로 공동 연구시설이나 커뮤니티 등이 녹지 환경과 캠퍼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판교 같은 경우는 ICT 기업의 중심 산업 직접으로 일부 공유 오피스도 있습니다만 업무 중심 고밀도 구조로 좀 답답한 구조도 없지 않아 있는 분위기입니다.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계획형 글로벌 혁신 도시로 연구시설이 중심 협력되어 있고 공업 및 수변 공간이 특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는 인간 중심으로 개방적 공간 구조와 자연 환경의 결합을 통해 이용자의 인지적 전환을 유도하고 창의적 교류를 극대화하는 추세로 요즘 디자인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능적 효율성에 치중하여 정서적 유대를 촉진하는 공간적 인터페이스는 다소 좀 부족해서 신경 건축적 보완과 인간 중심의 UX 강화식은 다소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간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경 건축적 공간 전략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학문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경건축 기반 공간 전략 도출에 대해서 프레임워크 도출과 전문가 검증 델파이 조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프레임워크는 크게 3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집중력, 창의성 향상을 위한 인지적 경험 최적화 요소로서 감각, 인지, 환경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다음에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 및 지식 교류 촉진 환경으로 사회적 교류 공간을 들었고요.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정서적 기반으로 정서적 회복 환경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든 거는 제가 작년에 대한건축학회에서 투고한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3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일단 전문가는 도시계획과 건축, 공공디자인 등 그리고 신경건축, 신경과학 쪽을 전공하신 분들 해서 전문가들을 구성을 했고요. 1차 조사는 이제 개방형 질문을 통한 주요 전략 요소를 도출했고 2차 조사에서는 중요도 평가 및 전문가 합의 도출을 통해 2차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략의 타당성과 중요도 검토를 통한 1, 2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프레임워크를 도출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특이점은 이제 제가 처음에 설정한 거는 감각 인지 중심 설계와 사회적 상호작용 공간, 정서적 안정 및 회복을 이렇게 3가지 프레임워크로 들었는데 운영 및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광, 조명 조절, 소음 관리, 공간 가독성 등 몰입도 향상과 인지 피로를 감소할 수 있는 요소와 공유 라운지, 교차 동선 협업 공간으로서 협업 활성화와 창의적 교류를 증대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휴식 공간, 심리적 포용성, 자연 요소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 장기적인 UX 평가와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간을 운영하는 요소로 총 4가지 요소를 전략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 합의 결과를 통해서 시설 계획을 넘어 장기적인 운영 전략과의 결합 요인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감각 인지 중심 설계와 정서적 안정 및 회복, 협업 및 교류 촉진, UX 기반 운영 전략으로 조명 시스템, 자연광을 도입함으로써 업무 몰입도 조도 최적화 및 명확한 공간 가독성 확보를 통한 인지 피로를 저감하고 가변적 층고 설계를 통한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바이오필릭 디자인 적용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및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공유 라운지 및 개방형 회의 공간 조성을 통한 비공식적 만남 극대화 및
사용자 간 자연스러운 마주침을 유도하는 동선을 설계하고 상시적인 공간 경험 평가 및 사용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통한 물리적 환경의 지속적 개선 및 최적화를 통해 UX 기반 운영 전략 이렇게 총 4가지 공간 전략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공간과 인적, 산업, 정책 차원으로 다시 재분류함으로써 사람 중심 혁신 공간 모델을 제시하고 창의성과 협업, 몰입도를 향상하며 혁신 활동 지속성을 강화하고 신경 건축적 UX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총 4가지 차원으로 재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산업 정책적 의미로는 공간 차원 같은 경우는 혁신 클러스터 공간의 질적 전환을 도입하고 인적 차원으로서 혁신 인재의 장기 정주를 유도하며 산업 차원에서 지역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정책 차원에서 인천형 혁신 클러스터 정책을 고도화하는 4가지 차원으로 재구성을 하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혁신의 완성은 산업 중심의 최근에 제품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공간 디자인 쪽에서도 산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느끼는 정서적 만족과 인지적 쾌적감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공간을 창의적 생태계로 진화시키는 핵심 기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도시혁신의 확장성으로 인천 및 전국 주요 클러스터에 적용 가능한 표준형 UX 공간 전략 모델에서 가치를 확인하였으며 실제 이용자 행동 데이터 및 바이오메트릭 측정을 통한 실증적 효과 검증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과학 같은 경우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조금 더 변화해가는 추세에 있고 조금 바람직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물리에서 인간으로 연구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물리에서 이제 물리적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지금 변화돼가고 있는 과도기적 차원에서 혁신 클러스터 공간은 단순한 산업 인프라가 아닌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능동적 매개체로서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인지적 몰입이 확보될 때 창의적 협업의 효력성이 극대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기술 중심에서 인간 중심 공간으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고 인지피로 저감 및 정서적 유대 촉진 환경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동력을 위한 공간적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건축은 뇌활동과 공간의 유기적 결합으로 신경건축 관점은 공간 환경이 인간의 뇌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생체 리듬 유지 및 인지 능력이 향상되고 인지적 과부하 방지 및 집중이 강화되며 회복 탄력성 증진 및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인지와 행동이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영향 등은 선행 연구나 문헌 고찰을 통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감각과 사회적 경험의 통합으로 유저스 익스페리언스는 이용자가 느끼는 정서적 반응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혁신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교류 공간에 맺히는 연구자 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볼 수 있는 공간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감각인지,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적 회복, 운영 패러다임을 공간 전략 4개의 축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능형 조명 및 가독성 높은 구조로 업무 몰입 환경을 제공하고 교차 동선 설계를 통한 우연한 만남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며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 안정으로 정서적으로 회복을 탄력하고 이용자 피드백 기반의 상시적 공간 추적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영 패러다임을 다뤄볼 수 있는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공간은 고정되어 있고 획일화된 공간이라기보다는 리빙 랩으로서 살아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공간은 더 이상 고정된 물리적 틀이 아니고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상시적 피드백 루프가 필요한데 이러한 질적 관리 체계는 혁신 생태계의 자생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천역 혁신 클러스터로서 이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통해 주장하는 바는 신산업 기반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의 질적 공간을 결합하고 정주하고 싶은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 연계 설계를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상시적 경험평가 시스템을 통해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과 전문가 합의 도출을 통해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이제 한계점이라든가 앞으로의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일부 대표 클러스터 중심으로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별 클러스터 확대로 비교 연구할 필요가 좀 있고요. 전문가 델파이 기반의 정성적 제안도 사실은 뇌파나 행동 추적 기반 이런 것들이 이제 뇌과학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증 연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경건축이라든가 UX 통합은 신경건축도 굉장히 그 신생학문일 뿐만 아니고 이 신경건축과 UX 통합은 굉장히 초기 모델이라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이제 뉴로 어버니즘 등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와 노력들이 보이는 것이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심리, ICT 결합을 통해 세부 설계 지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혁신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신경건축 기반 UX 공간 전략 연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안내영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인천연구원의 안내용입니다. 이렇게 혁신 클러스터와 신경건축학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신경건축 도시 연구자이기 때문에 신경건축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토론을 맡게 되었을 때 저도 이제 따로 이렇게 신경건축학이 무엇인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도시 연구자로서 이게 바라보게 된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인천은 역시 이 산업 클러스터, 특히 이제 송도 같은 경우가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지역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사례의 분석 예시로서도 다뤄주셨는데 송도 자체를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고자 도시를 서로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할 때부터 그 설계 단계부터 그리고 도로나 또 녹지 공간이라든가 필지라든가 그리고 각각의 또 어느 정도 그것대로 배치는 되지 않았지만 이 지역에 어떤 산업을 배치할 것인가도 좀 초기부터 이제 구상을 해서 이제 산업 클러스터를 이제 만들어낸 건데요.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근접을 이제 이 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클러스터의 효과를 좀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창조성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건축학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참신하고 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창조적 인재들이 살고 싶어야 하는 공간, 그리고 그런 연구하는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고민이 많이 드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도시연구자로서 조금 이 연구에 고민이 들었던 것들이 좀 다루는 공간 범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시연구자고, 이제 건축을 주로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위계 부분에서 이제 궁금증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에서 이제 다루는 공간이 이게 도시 범위인지, 아니면 캠퍼스 수준의 단지인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건물 몇 개 정도의 집합 건물인지가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혁신 클러스터라면은
그 도시 수준이거나 적어도 이제 캠퍼스 수준의 이제 단지를 좀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격 건축학에서 주로 이제 좀 말씀해 주셨던 거는 자연 조명이라든가, 근데 뭐 만남의 공간은 뭐 그 캠퍼스 그에서도 뭐 다뤄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되게 건축적 요소들로 이제 많이 이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도 이 전체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범위였고 면적의 범위를 좀 다뤄주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금 제시를 해주시지 않아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게 단지 수준인지 건축 수준인지, 그리고 각각의 그런 어떤 적용해야 할 요소들을 이건 도시 수준에서, 이거는 단지 수준에서, 이거는 건축 수준에서 좀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신경 건축학이라는 게 이제 건축 쪽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 근데 사실 도시에서도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태 기반 그런 이론들은 계속 발전이 되어 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태 기반으로 했을 때 교류를 어떻게 촉진하고 사람들의 만남을 촉진하고, 그리고 어떤 자연 조명을 이끌고 뭐 이제 그랬을 때 그런 도시 쪽의 이론들과 신경 건축 그런 이론들이 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그 도시와 이 건축에서 그런 만남들이 좀 잘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했던 거는요. 예, 그 사용자 경험 기반 설계는 또 그 신경 건축하고는 이제 비슷하게 발전을 했지만 또 다른 이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이제 사용자 경험 기반 설계가 여기에서 어떤 그러니까 감각적 인지적 경험에 어떤 가치를 두는, 그러니까 그런 설계의 가치에 대한 그런 기준이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평가, 운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었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는 이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자 경험 기반 공간 설계가 이게 어떤 평가의 기준이었던 건지 아니면은 설계의 가치였는지, 좀 그런 거는 좀 읽으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이건 질문 사항이고요. 그리고 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좀 델파이 조사 과정을 그 논문에서는 좀 더 상세히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개방형 1차 조사에서 이게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1차 조사 결과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됐고, 그거에 따라서 2차 설문이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됐는지가 좀 제시가 되어야지 전체적으로 조사와 그다음에 결과와 이제 좀 이게 묶여서 좀 정확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각 설문가는 어떤 분야에서 좀 몇 명으로 좀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냐에 따라서 좀 답변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분야별로 좀 다른 어떤 성향의 그런 답들이 있었는지, 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가해 주시면 좀 좀 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도시 연구자로서 느꼈던 건, 이게 이제 연구 결과의 적용이 도시적 차원인지 건축적 차원인지 부분들이 모호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인지와 행태에 관한 연구는 건축과 도시에서도 꾸준히 있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 이론들이 어떻게 돼서 좀 신경 건축학 연구하고도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이게 뇌과학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제 향후 뇌과학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좀 이런 이론들에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해주면 좀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네, 토론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내원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듯이 그 연구 범위의 뭐 명확하라든지 아니면 이론적 논의의 보완 아니면 이제 조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주실 것들을 얘기해 주셨고 또 의무사항으로 사용자 경험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종합 토론 시간에 이제 발표자분께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발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화 자원 기반 산업단지 정규 연계 지역 발전 모델 연구, 제주 용암 해수산업단지와 주변 마을 사례를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 이민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파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연구원의 이민주 부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은 지역 특화자원 기반 산업단지 정부 연계 지역 발전 모델 연구입니다. 이제 작년에 제가 제주 테크노파크의 의뢰로 좀 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었던 연구의 내용을 조금 학술적인 관점에서 좀 보완한 내용들을 좀 먼저 밝히고요. 여러 좀,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 인터뷰들을 많이 좀 진행을 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이런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발표는 이제 제가 하는데 한국은행 정혜은 과장님과 같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이제 지방소멸이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죠. 이것들이 이제 얘기된 지가 좀 그래도 꽤 시간이 됐고, 네, 생각보다 이 지역에서 좀 고려하고 있는 이 지방소멸에 대한 어떤 의기의식이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들에 대한 이제 왜 사람들이 왜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여러 이제 생활 편의시설이나 뭐 기회들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진정한 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기반을 구성하는 것과 동시에 정규 환경을 결합해서 유입한 인구들이 지역사회에 좀 뿌리내릴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좀 배경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제주 용암해수 산업단지와 그 주변의 마을을 사례로 지역 특화전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산업단지의 여러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의 어떤 정부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어떤 현수한 어떤 모델, 방안들을 한번 모색하고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 범위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수행을 했었던 연구고요. 공간적인 범위는 용암 해수산업단지와 그것이 소재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일대입니다. 이거는 좀 이론적인 고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내생적인 발전, 지역 특화 산업, 뭐 혹시 클러스터에 대한 좀 내용들을 공부를 했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연구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지역 특화전으로 다뤄지고 있는 제주 용암 해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주 화산 남단층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여과되는 염지하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주도에서는 이제 그 제주 동부 해안가에 이런 어떤 지하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염지하수가요. 이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브랜드화한 게 용암해수라 할 수 있고요. 이제 과거에는 이 물이 조금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지하수에 좀 바닷물이 섞여 들어온 물이라서 농사를 짓기도 좀 어렵고 식수로 활용하기 좀 어려워서 좀 이제 주민들에게는 쓸모없는 물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는데 이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한 결과 이것이 이제 제주 화산 남반층이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천연의 필터 역할을 하면서 정화된 아주 특별한 수자원이다라는 이제 것들이 밝혀졌고 이것들이 좀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안정성 그리고 무한 순환하는 그런 좀 고갈 위험이 없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것이 이제 염분이 있는 어떤 물이기 때문에 좀 염중 수온이 좀 일정한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제주시 동부 쪽에 좀 양식업에 많이 좀 활용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 이것들을 보니까
이제 일반 해수나 어떤 담수에 비해서 미네랄이 굉장히 높아서 미네랄이 많이 좀 들어가 있어서 뭐 기능성 음료라든가 화장품 그리고 바이오 소재까지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 핵심 연료로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암해수가 지금 이제 지역 특화자원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용암해수 산업단지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제주의 어떤 신성장 동력상으로 이제 육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주의 좀 어떤 산업 구조가 이제 농업 아니면 관광업 기반이기 때문에 좀 부가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고 뭐 일자리의 질도 좀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 지역을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어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로 이러한 지역 특화 자원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좋은 특화 자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발전이 이제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을 산업화하고 좀 지속적으로 좀 현장에 나갈 때 어떤 기반 산업의 성장 성과가 지역의 고용이나 생활 서비스, 공동체 유지, 전주 안정성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용암 해수가 단순한 산업 원료가 아니라 그 산업단지와 배후 지역의 어떤 정규 기반을 연결하는 지역 발전 핵심 4개로 분석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용암 해수산업단지의 조성과 운영 현황입니다. 용암 해수산업단지는 이제 일반 산업단지이고요. 좀 어찌 보면 지방 소도시에 있는 좀 작은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적도 한 20만 제곱미터로 굉장히 좀 작은 규모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20개 기업이 입주되어 있다고 쓰여 있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제 용암해수센터 이제 한 개가 이제 더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30개사가 입주해 있고, 원래는 이전까지는 좀 식음료에 조금 그런 기업들이 많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좀 이제 뭐 바이오, 소재, 과학기술 분야를 좀 아우르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입주를 하면서, 복합 산업 클러스터로 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사례 지역의 사회적 특징입니다. 사실 지금 이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실제 지도는 아니고요. 이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이미지화하는 것인데요. 한동리에 소재한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곳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동리라는 행정구역 안에 있고 또 주민들도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을에 있고 산업단지에 있는 기업들도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근접해 있지만 기능적으로 좀 단절된 두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용암 해수 산업단지가 좀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나 행정이나 또 지원기관들의 노력으로 또 또 늘어나고 있고 매출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소재하고 있는 이제 한동리 같은 경우에는 인면 지역의 좀 작은 이제 마을이죠. 지금 이제 고령화율도 한 40%로 가고 있고 좀 지적으로 인구가 노출하고 있고 활력이 좀 저하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긴 하지만 제주에서의 공간적인 인식이 조금 타 시도랑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읍면 지역 단위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립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리단위의 마을이 하나의 좀 굉장히 작은 행정구역으로 좀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제주에서는 하나의 하나의 마을 단위의 어떤 정체성들을 굉장히 좀 많이 얘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좀 사실 한국리라고 했을 때는 좀 한적한 고요한 마음 좀 이런 특성들이 좀 강해서 좀 어찌 보면은 좀 그 특색이 많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좀 마을이고 그런 조용한 마을 안에서 지속적으로 좀 인구가 유출하고 있고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좀 그런 좀 특성을 가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관련한 좀 정책과 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좀 글이 좀 많은데요. 세 가지 계획이 있고요. 이제 뭐 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 또 해양바이오 기능성 원료화센터 건립 사업, 또 이제 한동리와 평대리, 제주 동부 지역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나 계획들이 모두 제주의 산업 고도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정규 여건 개선,
지역상생 기반을 확충하고 또 연결하는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어떤 계획들과 사업들이 좀 계획되고 있고 좀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제주 용암해수 3단과 배우마을의 연계 지역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제 이해관계자의 의견조사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산업단지와 마을의 좀 현황을 진단하고 과제를 도출을 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발전 방안, 또 실행 과제, 그리고 이것들을 좀 일반화할 수 있는 그 프레임을 이제 좀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은 좀 이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를 좀 실시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5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이제 주민들과 입주기업,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인터뷰를 좀 지속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좀 우측에 있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 주민과 입주기업의 어떤 인터뷰를 가지고 좀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아주 단순하게 요약한 겁니다.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 상당히 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과제 자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을과 상업단지가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까가 좀 주제였기 때문에 더 이제 조금 공을 들였는데, 이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지역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네 가지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을 좀 뽑을 수가 있었고요. 입주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와 같이 했었던 이제 입주기업 간담회 안에서 좀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적, 물리적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도출했습니다. 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현안 진단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제 15년째 방치된 스파부지, 무너진 지역사회 실내인데요. 네, 저도 조금 이제 놀란 게,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할 때 스파부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업단지 안에 스파 시설이 있는 하면서 좀 놀랐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용암해수를 활용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땅을 좀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공공의 어떤 입장에서 이 주민들에게 이것들을 조성을 할 때 용암해수를 활용한 어떤 이제 탄압기 스파 시설들을 이제 건설을 하겠다. 이것들을 건설을 하면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거고 주민 일자리도 창출이 될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조금 저렴한 가격에 이제 이 토지를 이제 매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산업단지가 개발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이제 여기는 이제 스파 시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이제, 지어지지 않은 미분양 부지의 상태인데, 요즘 또 최근에는 그런 해양치유 시설들이 많이 또 이제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과 좀 먼 거리에 있지 않은 어떤 지역에 똑같이 용암해수를 활용한 해양치유 시설이 조성된다는 계획을 좀 알고, 주민들이 조금 이제 갈등이 좀 심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단순한 이제 미분양된 용지가 아니라 좀 지난간 행정과 이제 지역 공동체 간의 신뢰관계를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위에 이제 주민들의 발언과 같이 이제 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행정을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이행된 것도 없다. 이제 이런 좀 불신에 대한 좀 발언들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기반으로도 이제 여러 어쨌든 지역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제였기 때문에 현안들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이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에서 좀 마을을 살리기 위한 정규 기반 요구인가 이 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학교의 학생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마을 내 이제 상점이나 게스트하우스가 폐업하고 있고, 또 어떤 의료나 복지 서비스가 이제 좀 마을 내에서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위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한복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주도가 그간 굉장히 좀 많은 인구가 증가를 했었던 지역인데 그것이 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관광객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위기들도 있으면서 특히나 이런 읍면 지역들의 어떤 독특한 것들이 없다면 사실 그런 뭐 상점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려움을 좀 토로를 하셨고 또 마을 내 어떤 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원이 없다거나 뭐 편의시설,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의 부재도 불편사항이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조금 이제 용암의 산업단지와는 좀 별개의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이 마을 내에 좀 이제 농산업종 개발 사업으로 좀 조성을 했었던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좀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그것을 좀 용암 해수 산업단지와 연계를 해서 좀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실질적인 마을 소득으로 좀 창출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주민과 이주민의 공동체 통합, 산단과 마을들의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주민이라는 건요, 저도 조금 이제 어쨌든 이주민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제 제주도 출신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 이주민으로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이 지역에서 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과의 좀 교류가 없어서 좀 적어서 조금 서운하다는 좀 의견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 같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하거나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좀 기업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용암회수의 어떤 법적 지위 한계나 브랜드 경쟁력 약화 부분을 좀 이제 그 용암회수를 활용한 이제 다양한 좀 업종의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이 물을 좀 물로써 이제 판매하는 기업들 이것이 이제 법적 지위가 조금 불명확해서 이것이 이제 생수로 놓이는 것이 아니라 혼합음료로 좀 분류가 됩니다. 네. 뭐 마트에 가보시면 제주 용암수 뭐 이런 물들이 있는데 그걸 뒤로 보면 이제 혼합음료인 거죠. 생수의 어떤 외관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할 때 조금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해양 심층수는 알면서 용암에서는 모르다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라서 좀 겪게 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높은 에너지와 물류 비용 그리고 장비 활용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음면 지역 특성이기도 한데 사실 제주도 저도 좀 이제 타지에서 왔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집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동지역에 살고 있는데 음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좀 원활하지가 않아서 대부분 좀 LPG를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이 용암해수를 가공을 할 때 전기료 부담이 상당한데 그런 에너지 부분들의 부담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어쨌든 제주에서 용암해수를 취수를 해서 뭐 가공을 해서 송출해야 되는데 그런 물류비의 부담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단 내에 이제 근로자 편의시설들이 부재하고 또 지원 플랫폼들이 좀 원스톱으로 좀 이루어져서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산업단지 내 식당이나 매점 같은 편의시설들이 아예 부재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이제 업무 효율을 좀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산업단지 전반에 이것들을 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종합적으로 좀 관리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있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지원하는 용암해수 센터의 어떤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부서의 칸막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 좀 민원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계속 담당이 아니라 이제 부서를 들고 준다. 되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면서 나왔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좀 중소기업들인데 연구 지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좀 R&D 지원에 대한 강화 요구가 있었고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지역사회와의 어떤 상생 협력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주의 특성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서도 그 읍면 지역인데 여러 좀 지역 개발 사례들을 보면은 좀 주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을과의 관계, 안정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도 이제 기업 활동의 안정성과 좀 직결된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한 입주 기업이 화작품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본인들의 이제 어떤 원료를 재배하기 위한 스마트팜 운영을 할 건데 이것들을 이제 가장 좀 잘 농사를 짓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같이 좀 한번 해보자라는 그 제안들도 좀 있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조사를 통해서 좀 나온 그런 현안들을 좀 요약을 한 내용들이고요. 이제 주민과 입주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행정에서는 이제 좀 앞에서는 좀 얘기가 되지 않았지만 산업단지의 규모가 많이 작기 때문에 용지가 부족해서 좀 확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도 좀 얘기가 돼서 이렇게 새 이해관계자의 그런 현안들과
어떤 기대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슬라이드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이 산업단지와 마을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인접해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좀 연결이 끈끈하지 않고 또 이 분리가 이제 산업단지의 성장 잠재력과 마을의 정보 활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산업과 정주와 연계해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분들을 좀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제주의 특화자원이 용암해수를 매개로 산업단지, 일터가 성장을 하고 또 마을의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것이 이어지면서 인구 유입과 산업 활력을 강화하고 좀 선순환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산업혁신, 디지털 부분의 개선과 정부 활력, 삼터에 대한 어떤 개선, 그리고 이 두 개의 어떤 협력, 또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도출을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제 산업혁신 부분들은 이제 일터의 경쟁력 강화인데 이제 용암에서 기반 산업의 성과가 지역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그 산업적 가치를 좀 실질적으로 보도하는 부분인데 이제 인프라 구축 부분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런 좀 법적인 어떤 제도 개선이나 다양한 이제 국가 사업들과의 어떤 연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비용 혁신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제주의 어떤 에너지나 물류 부분들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라던가 아래를 탐단으로의 전환들을 통해서 좀 어떤 비용들을 절감해 나가는 노력들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진주 활력 부분인데, 여기서는 산업단지의 근로자와 이제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생활 환경을 좀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떤 주거 부분들, 외지에서 좀 유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를 좀 개선하고자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목적으로 이제 전입하는 어떤 학생의 가구들에게 저가의 어떤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들 또 이제 학교 복합화 사업이라던가 또 이제 지금 또 서울시와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농촌인가 부분들 이런 것들도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어떤 마을 안에 미래 세대가 유입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한동이라는 마을의 정체성이 이제 어떤 역사가 있고 좀 조용한 그런 마을이기는 하지만, 그냥 용암의수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정체성을 좀 키워나가는, 로컬 콘텐츠를 좀 확장해 나가는 부분들도, 좀 정도 활력을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좀, 한 가지 요소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상생 협력인데, 이 부분은 산업단지와 지역 간의 교류와 선순환 체계의 구축입니다. 이제 산업혁신과 이제 경주활력이 교차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의 어떤 성과가 지역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환류되고, 주민의 참여가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좀 강화하는 구조를 좀 설계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제 한 가지 좀 제안드리는 부분 좀 이제 아까 입주 기업들의 어떤 그 상단 내에 많은 편의시설들이 좀 부재한 상황인데 이것을 좀 마을에서 이제 담당을 하거나 주민들을 고용해서 좀 소득을 창출하고 근로자의 어떤 식사의 불편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겠고요. 또 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기업이 이제 운영하고자 했던 어떤 스마트팜과 같은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을 우선 고용을 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고 또 수익도 공유하는 그런 경제적인 활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 부분은 좀 이제 아무래도 좀 계속 그 주민들이 좀 하신 부분인데 이 원주민과 또 이주하신 분들 그리고 한강 근로자가 하나의 공동체로 좀 융합해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의 축제라던가 행사들을 하는 부분들로 좀 심리적인 거리감을 좀 좁혀나가자, 좀 사회적 결속을 높여보자 하는 부분들이 제안이 됐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아까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이미지화한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일반화해보기 위한 프레임을 좀 드려봤습니다. 지역 특화전이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또 외부의 어떤 그 정책적인 환경들 안에서
이렇게 좀 산업과 정부가 같이 연계해서 지역 발전을 이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도식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좀 제안했던 것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제 5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지역 특화 자원을 통해서 좀 통합 발전에 좀 성공을 하려면 그 자원의 산업적인 전환도 필요하고, 또 직접 근접의 생활권 형성, 통합적인 정책 설계,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좀 굳건한 신뢰, 그리고 제도적인 정합성이 좀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5가지 조건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최덕철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발표 자료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성남시정연구원에서 이제 사실 전공이 이제 주택 쪽이라서, 제가 여기 와서 바라본 이제 성남에도 이제 산업단지들이 있고, 그 다음 판교도 있고, 그다음 원도심에도 일반 산업단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일단 그 정지역관 간의 관계, 이런 것들에도 좀 초점을 맞춰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자분께서는 이제 제주도 지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소멸 위기죠. 인구도 감소를 하고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화 산업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성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제 성남이라고 하면 인구수가 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 한 98만 명을 이제 피크로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쭉 단 한 번도 증가세 없이 계속 감소해서 지금 90만 인구가 이제 붕괴되기 직전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판교 외에 일반 산업단지가 하나가 원도심 쪽에 있는데, 그 원도심 산업단지에서도 굉장히 산업단지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그 배후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웃긴 게, 성남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대도시고 집값도 비싸고 그 다음에 경기 남부의 핵심 지역으로 해서 굉장히 뭔가 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신도시 지역과 이제 원도심 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산업 구조적인 측면을 잠깐 제 전공은 아니라서 제가 왔다 갔다 이제 회의하면서 들은 내용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판교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성남에 입주했던 IT 기업만으로의 한계를 이제 느끼면서 이제 신규 바이어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이제 상황과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면, 발표 내용에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산업 고도화라든지 R&D 센터를 유치를 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더 창출을 하고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참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실행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제 비단 이제 수도권인 성남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이제 좀 주의 깊게 살펴봤던 연구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 연구가 지닌 이제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수정이 되거나 보완이 됐으면 좋았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이제 먼저 굉장히 현장 위주로 일단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들도 많이를 하셨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물론 저도 그렇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책으로만 소위 바라보는 이 연구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괴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현장 위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제 연구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제가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실증 이런 것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어서 그런 것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만 좀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고로 요즘 이제 공무원분들을 만나면 사실은 숫자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숫자적으로 입증이 되느냐, 이제 실증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변화냐, 라는 것들을 굉장히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게 이 정책 연구라는 것도 실증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타당하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좀 아쉽다고 생각을 들었던 부분이, 제일 컸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받아본 연구 논문도 그렇고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도 있고 보면 산업단지가 계속 이제 양적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총 매출액도 성장을 했고, 그런데 그 반면에 이제 역설적이게도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 이 한동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외지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 워딩만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는 산업단지가 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이 되고 더 활성화가 되면 이제 한동리 마을을 포함한 배후 지역이 더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논조 구조가 프레임이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언급한 부분만 놓고 보면 이미 산업단지가 매출적인 부분에서 놓고 보면 계속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동리 마을의 인구는 감소를 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단 산업단지의 이제 발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뒷단에 이제 뭐 정주 여건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기 위해서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은 좀 숫자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입주 기업의 이제 그 매출액이 성장을 했지만 이게 일부 기업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게 현재 산업 구조 체계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특히 이제 요즘 AI가 발달되고 하다 보니 더더욱 이제 제조업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조업 부분이 중요하긴 맞지만 제조업 부분에서도 단순히 이제 물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뭐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부분에서만 강점을 띠고 나머지 부분에서 쇠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산업단지 내에 그 기업들의 산업 구조 자체도 뭔가 변화가 돼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로 좀 연결이 됐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정주 여건이라든지 주택이라는 거를 바라볼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세대의 구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얼마만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걸맞은 정주요건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서비스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된다면, 이제 그 한동리 지역의 그 정주 요건이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든가 그런 게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경제 관련된 데이터가 좀 누락이 되다 보니 좀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산업단지 개발이라는, 그러니까 고도화를 포함한 산업단지 개발과 이제 확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보다는 이제 그쪽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막대한 재원과 그 다음에 다년차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 다년차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정책 연구가 좀 더 타당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의 규모의 확장이 필요로 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다년차 순서대로 연차별로 어떤 식의 이제 지원 계획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게 좀 나와주면 좀 더 이게 이제
뒷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더 이제 정책적 타당성이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너무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만 의존을 하면 이 그 정책 기반자들 입장에서는 니들은 아무 노력하는 것도 없이 왜 우리들의 지원만을 바라냐를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이제 내생전 모델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산업은지 자체적으로 뭔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식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고 로드맵이 있으니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의 방향이 나아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연구의 좀 보완이라든지 후속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면 아무래도 인구 유출이라는 게 결국은 세대별로도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령자분들은 아무래도 계속 멈추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활발하게 생산 활동에 참여하시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유출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번에 발표를 해주신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 한동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이주민 비율이 계속 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저도 이제 숫자를 모르니 이제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추측상으로는 아무래도 산업단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연령대별 혹은 이제 근로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면서 이런 거를 구분을 해서 이제 인구 연령대와 그 생애 주기별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을 위한 이제 정주 여건 개선 모델이 필요하다 쪽으로 맞춰서 이제 연구가 진행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사실 이거는 어느 분야에서도 요즘 다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 가능한 이 환류 체계 내에서도 재원 부분을 좀 더 포커싱을 해서 뒷받침을 하는 방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지역 상생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주민과 지역 금고와 간의 연계를 통한 뭔가 이런 금융 지원 모델 등을 이제 연구를 하면 보다 더 이제 정책적으로 이거를 현장에 적용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기 위한 이 연결고리로서 좀 중요한 뒷받침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단 현장 위주의 연구여서 의미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네, 세부적으로 어떤 실증적인 연구, 데이터로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실증적인 연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정책 제안도 좀 구체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구성에 따른 어떤 정주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재원 마련 방안 같이 좀 실행할 수 있는 좀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토론 시간도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아까 이제 토론자분께서 이제 발표별로 주셨던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었을 텐데, 첫 번째 발표자 분부터 혹시 그 의견에 대한 좀 덧붙이고 싶은 의견 아니면 소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장재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과거의 건축이 이제 기능 위주의 건축이었다면 최근의 건축은 어떤 그 안에서의 어떤 생산성 그리고 무슨 정서 안정 뭐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사용자 경험의 질이 중요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과학 기반 UX라는 공간 개념을 제가 도입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사실 이 연구를 하면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신경 건축하고 뉴로 어버니즘과의 관계에서는데 이제 뉴로 어버니즘이라고 하면은 이제 도시 쪽에 약간 이제
토론자분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도시공학 쪽에서 이제 행동 체계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하고 좀 이제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고 질서를 잡아나가야 될까를 좀 고민하게 되긴 했는데 저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는 신경건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델파이 조사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분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건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도시공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순수하게 이제 뇌과학을 하셨던 분들이 서로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좀 다양한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종국에 제가 처음에 이제 세 개의 프레임으로 갔다가 이제 하나를 이제 운영 관리 쪽을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었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논문을 낼 때는 좀 더 수정 보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민주 박사님께서 혹시 토론 내용에 대한 내용. 네. 너무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연구를 수행했을 때 좀 최덕철 박사님을 알았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공유해 주신 3년 사례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저도 원래는 서울에서만 나고 자랐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오게 되면서 계속 이제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이제 뭔가 비수도권 지역 그리고 읍면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좀 수도권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저도 좀 잘 모르는 사례들이 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던 것 같고 또 말씀해 주신 사례로도 굉장히 좀 흥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도시계획 정책 쪽에서 실증 분석을 주로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좀 숫자로 보여주는 게 원래는 더 익숙한 사람인데 이게 또 제주에 오다 보니까 더더욱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을 좀 하다 보니 저도 좀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이제 박사님의 토론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지점이 이게 이제 되게 조금 제주의 어떤 공간적인 인식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읍면동 단위의 그런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고 또 마을에서의 어떤 이장님들의 권한들이 상당히 커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좀 교류를 하는 지역인데 근데 이제 그런 작은 공간의 스케일의 연구를 하자니 이게 데이터가 좀 원하는 만큼이 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구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읍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 단위의 뭐 이제 뭐 성별과 연령대까지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좀 원하는 만큼의 이주민이 늘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장님의 어떤 인터뷰로 때문에 좀 제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어떻게 그 간극을 좀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좀 드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더 저도 고민하고 디벨롭을 많이 해보겠고 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런 어떤 제언들 조금 더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제안들도 또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또 저희 발표 토론자 외에도 참석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나 뭐 궁금 사항이라든지 없으실까요? 네,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제30회 도시연구 세미나 제2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자면 오늘 이제 발표해주신 논문들을 좀 피드백을 받고 보완하셔서 저희 도시연구 기획논단에 논문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행사 자료는 발표 자료와 토론 자료를 모두 포함해서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또 게재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제30회 도시연구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